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 12월에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1주차에는 스펙 2개랑 벡트, MNC 솔루션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일찌감치 벡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12월 미리 보기 영상에서 기대주로 꼽았던 첫 번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사이니지란 무엇이냐? LED나 LCD 이런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얘기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전광판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5개 광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4의 미디어 또는 5개 광고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사진을 보시면 광고나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용이 된 건축물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설치된 세계 최대의 도형 공연장이죠. 스피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LED 패널들이 지구, 달, 농구공 같은 각종의 시각물들을 만들어내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송출하는 것뿐 아니라 빅데이터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다 융합해서 인터랙티브 콘텐츠,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라든지 몰입형 콘텐츠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적용 분야도 확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분야에서 하드웨어 제작, 그리고 콘텐츠 기획, 설치,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다 제공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능력은 왜 있냐면요. 회사가 2006년에 파나소닉 프로젝터 유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프로젝터 유통. 그래서 상업용 사이니지 시장에서 조달 시장 파나소닉 프로젝터 독점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공간을 구현하고 그렇게 구축까지 맡고 있어요. 그리고 LED 전광판이나 레이저 프로젝터, 특히 전자칠판 같은 하드웨어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교육용 사이니지 시장에서 전자칠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러닝, 미디어 아트,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레퍼런스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대전을 상징하는 한비탑, 그 미디어 파사드를 맡았고 예당호의 음악 분수, 또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 이런 것들이 벡트의 손길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고객사로는 일반 기업이나 호텔, 공공기관, 지역 지자체, 학교 등등등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트는 전자칠판 시장 점유율 2위였잖아요. 교육용 사이니지 시장에서. 앞으로는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제품 라인업을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고요. 스마트 교실이라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집중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수요가 높아서 동남아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본다는 계획이고요. 또한 AI 기술을 도입해서요. 음성인식 조작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출석 체크도 되고 지능형 콘텐츠 추천 기능까지 탑재된 그런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니지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에는 디스플레이 소유주,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가, 브랜드 이런 게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가 필요한 브랜드들이 디스플레이 소유주들의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고 아티스트의 작품 스타일까지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런 원하는 사이니지를 알아서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형식이고요. 구독형 서비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좀 잘 돌아가게 되면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고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얘는 적자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해 왔는데 24년 기준으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디지털 부속 기기와 굿즈들을 판매를 해왔는데 24년부터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집중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 비주력 사업 부분의 비중은 축소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프로젝터 조달 부문의 유지 보수료가 증가했고 또 상장을 추진하는 비용이 같이 잡히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감안을 해도 조금 부진한 실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회사가 매출이 연말에 집중이 된다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전자칠판의 매출이 겨울방학 시기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LCD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DTC와 벤 사업, 그리고 무인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한네트를 선정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 사업 유사성이 약간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두 회사의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바탕으로 평균 PER은 22.08배를 산출했습니다. 벡트의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인 약 32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5,112원을 산정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과거 실적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다는 거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율은 31.53%에서 23.70%, 적당한 수준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밴드는 3,500원에서 3,900원을 도출했습니다. 만원 미만이라는 기본적인 장점. 그리고 제가 어제자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기업과 PER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DTC는 22.16배, 한네트는 19.8배, 벡트는 상단 기준 16.72배.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비교 기업 대비해서 PER이 낮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도 큰 부담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갈게요. 경쟁률은 963.77대 1, 2,06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참여 건수로는 사인앱 소프트보다 조금 적고 위치보다는 많은 수준이고요. 경쟁률은 어쨌든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참여 기관의 98.45%는 상단인 3,900원 이상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과 비율은 20%대로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스탠스에도 약간의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가벼운 데다가 공모가도 싼 편이라서 예전 같으면 무조건 상단 초과를 질렀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단 초과 없이 그냥 최상단인 3,9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2.52%, 수량 기준으로 3.12%인데요. 최근에 거의 다 1%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우가 3.25%였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좀 나온 편이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9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85억 원, 시가총액은 약 535억 원의 아주 초소형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확실히 아쉽긴 하네요. 상장은 12월 16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97,500원.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71.58%와 구주 매출 28.42%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유창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수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라서 공모 자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측면, 그리고 뭔가 상장 시점이 주가 고점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규모 메리트가 워낙에 커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4.65%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 당일에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비중으로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85억 원, 100억 원대로 쏘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모 물량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은 높은 편, 예전 같으면 무조건 상단 초과였을 텐데 그래도 상단에 확정된 공모가, 게다가 3,900원으로 절대적으로 엄청 저렴한 느낌.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3.12%, 최근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참 높은 편이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185억 원, 기존 주주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찾아 헤맨 그런 조건의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일 흐름을 보면 막 상장한 일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상장일에 재미를 좀 크게 줬던 게 위치가 있고 그전에는 3빌리언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잘 분석을 해보면
되는 조건, 가는 조건의 공모주로는 일단 가벼울 것, 그리고 밸류와는 상관없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일 것, 근데 여기다가 실적이 흑자고 밸류상으로도 고평가가 아니면 정말 금상첨화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거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나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조 차의 종목 중에서 벡트는 흑자이면서 공모가도 10,000원 미만이고 더군다나 밸류상 부담도 없는 수준이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0% 전혀 없으면서 유통가능 금액 100억 원대, 시총은 500억 원대로 정말 극도로 가볍다. 갈 수 있는 조건은 조건상으로는 다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섹터 매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공모주로서 청약을 안 하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비슷한 조건의 위치가 또 고가 기준으로 273%나 찍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건이면 상장일의 수급은 꽤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참고용으로 내 맘대로 주가는 계산을 해볼 건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한 24년의 예상순이익과 DTC, 한네트의 평균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약 4,745원, 공모가보다는 22%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씩이나 가벼운 종목은 이런 밸류보다는 수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버슈팅이 크게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한 이 가격은 재진입할 때 참고치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신한에 118만 7,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은 59만 3,750주가 되겠네요.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온라인 청약 시에 200%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7만 6천주까지 기본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4,820만 원. 최소는 50주고요. 증거금 9만 7,500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균등과 경쟁률 그리고 기대 수익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KB스펙에는 6만 8천 건 정도, 키움에는 6만 건 정도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일반 종목인 벡트에는 15만 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우선 15만 건 기준으로 균등은 3.96주, 세주 또는 대부분은 4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2일차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거금은 4.3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714대 1. 안전한 비례 한 주당 증거금은 약 585만 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될까? 100%에서 200%까지 기대 수익률을 잡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7만 6천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3주, 비례는 20주 가능하다고 하면 더블 기준으로 기대 수익은 8만 9,700원이 됩니다. 4일치 3% 파킹 이자는 약 4만 1,219원이니까요. 저는 뭐 당연하게 풀청약은 갈 것 같기는 해요. 마통도 써볼만 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2일차 경쟁률을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벡트의 1일차 경쟁률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